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평 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들까? 과연 평당 400만원일까? 500만원일까? 직접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보시고 메모해 두시면 어느 시공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해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은 이득을 보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전화가 와서 내가 30평 정도 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보통 얼마 하냐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동차 딜러한테 자동차 한 대 사고 싶은데 얼마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그럼 집을 짓고 싶은 예비 건축주는 어떻게 해야 하냐? 기본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가야 하고 대략적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질문도 하고 시공자가 이야기하는 금액이 적당한지 정확한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는다 하면 집을 짓기 위한 준비비용, 그리고 실제 집을 짓는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짓고 난 후 주변 정리비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0평 땅에 30평의 단층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짓기 위한 준비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집 철거비. 기존 집이 없다면 철거비는 당연히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집이 있다면 철거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집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면 클수록 비쌀 것이고 주변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면 또 비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수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붕 재료가 슬래터라면 성면 검사 등을 하고 일반인이 철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땅에 집이 있다 해도 제 생각에는 한 1000만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측량비가 있습니다. 제가 한 7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0배 정도로 보고 시청이나 구청 이제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경계 측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든지 문자로 비용을 말해줍니다. 그럼 비용을 내면 며칠 내로 이제 측량을 해줍니다. 신청은 땅 주인이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동의서 등 이렇게 서류가 필요해서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계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설계비는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유명한 설계 사무실에 가면 이런 소규모 주택도 기본 몇천만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실은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설계사 마음입니다. 건축주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비용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설계비도 이제 평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주택처럼 소규모 설계는 건당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리비. 제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감리비는 알고 계신 것처럼 시공자가 도면대로 잘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제 감리협회에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가 선정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엄연히 100제곱미터 이하는 감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감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잘 이용하시면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감리비는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산재 고용보험비 3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분들이 많이 놓치는 비용입니다. 이건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부 지식인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한 경우가 있는데 보험은 꼭 드셔야 하는 겁니다.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누가 내야 하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누가 내든지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공사비는 건축주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끝내는 건축주가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고 누가 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공사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별도로 낼 것인지 제일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유닛비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를 넣는 비용입니다. 제가 대략 한 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100만원 초반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하수도과에 신청을 하면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하고 비용을 말해줍니다. 시수도관이 땅에 인접한 도로에 가까이 있다면 저렴하고 외곽지역이라서 수도시설이 다른 골목에 있어 끌어와야 한다면 비용이 첨가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비용은 첨가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가스 유닛비입니다. 제가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수도와 같은 사항입니다. 바로 앞에 있다면 최소 비용이 발생을 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좀 떨어져 있다면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공정을 거치면 집을 짓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이제 기초집 철거비 일단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측량 70만원, 세 번째 설계비 500만원, 네 번째 감리자 지정 300만원, 다섯 번째 산재 고용보험비 300만원, 여섯 번째 수도 유닛비 200만원, 일곱 번째 도시가스 유닛 200만원. 이렇게 이제 철거를 제외한 준비 비용으로 157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평당으로 생각을 하면 대략 한 58만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집은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지어야 되냐? 집도 구조에 따라 다양합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거냐, 경량 목구조로 지을 거냐, 조립식 판넬으로 지을 거냐, 황토 벽돌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지을 거냐,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도 같은 평수라도 금액은 달라집니다. 내 외장재 선택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는 또 생깁니다. 자동차는 외형은 같지만 옵션만 달라져도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집은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형도 선택할 수 있고 크기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얼마나 공사 금액이 경우의 수가 많겠습니까? 여기서 집의 전체적인 내용까지 얘기하면 하루는 걸릴 것 같아서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공사 금액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외장재입니다. 건물의 지붕, 벽체, 창호재, 공사 금액의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붕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아스팔트 싱글, 기와, 징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싱글은 특히 조립식 주택에 많이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재료로 주로 이제 다른 집들은 기와나 징크를 사용을 하는데 기와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평기와, 오지기와, 황토기와, 스페니시 기와 등 그리고 같은 평기와라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징크도 리얼 징크, 알루미늄 징크, 티타늄 징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30평 정도의 규모의 주택에서 지붕 재료에서만도 1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외벽은 경우의 수가 더 많습니다. 저렴한 드라이비트 계열에서부터 벽돌, 석재, 징크, 세라믹 판넬, 복합 판넬 등 벽체시 1000만원 정도의 공사비 차이가 쉽게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창호. 창호는 업체와 재료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공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공정에서 공사비가 최대입니다. 한 4, 5천만원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소소하게 한다 하면 1, 2천만원 정도. 1000만원 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이제 집을 기준을 정해서 한번 금액을 잡아 보겠습니다. 단층에 30평 규모로 집을 짓는다 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지붕은 기와, 벽체는 두면은 스타코, 두면은 청고벽돌, 샤시는 PVC 계열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샤시라 그러죠. 현관문은 단열도화 중급 이상, 내부 바닥은 강마루, 벽체는 단열재 붙이고 석고 마감 후 합지 마감하고, 천장은 석고 마감 후 합지 마감하고, 싱크대는 중급 정도, 화장실은 중상급, 전등은 LED 등 중급으로,
보일러는 도시가스용 개별 난방. 개별 난방이라면 각 방이 보일러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기가 다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대략 제 생각에는 한 평당 한 500만원 정도? 이것도 이제 그냥 대략 잡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다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짓고 난 후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호수 배관 공사 비용. 제가 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공사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주방, 그리고 빗물 같은 것도 외부로 보내는 배관 공사입니다. 이 비용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나 도시가스 인입비처럼 시우호수 배관에 얼마나 대지의 근처에 있는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배관이 멀리 있으면 비용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담장 및 대문 공사입니다. 제가 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0평 땅이면 둘레가 대략 한 60m 정도 나옵니다. 가장 저렴한 담장과 대문을 설치를 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당 공사 2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조경도 좀 심어야 되고 잔디도 좀 깔고 디딤석도 좀 설치하고 그 정도. 그리고 네 번째, 업무 대행비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건축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 건축사가 현장을 나와서 건물이 법에 맞게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비용이 업무 대행비라고 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건축주가 돈을 내야 하니 제 생각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한 4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호수 배관 공사 비용 400만원. 두 번째, 담장 및 대문 공사 300만원. 세 번째, 마당 공사비 200만원. 네 번째, 업무 대행비 50만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공정으로 한 95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평당으로 하면 대략 한 3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집을 짓기 위한 준비 비용으로 1570만원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 집을 짓는 비용 평당 500만원 하니까 1억 5천. 세 번째, 집을 짓고 난 후 주변 정리 비용 950만원. 총 1억 7,5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58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금액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 재료의 선택이나 대지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정의될 수도 있고, 훨씬 이 비용보다 작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면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 없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금액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금액을 보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공정들이 있고 이런 공정들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정보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나중에 생기는 분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비나 업무 대행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없다면 이 공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낼 것인지 확실히 하고 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건축주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집을 짓는 계획에서부터 재료, 비용 등 궁금한 점과 실제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주라면 꼭 알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